빠꽁시대 친구들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일본 역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 빠꽁시대 카페 매니저 누리오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일본 쪽 강의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이보람 선생님, 네, 강의 잘하시죠. 하지만 일본 못 가봤습니다. 네, 저 일본 3회 갔다 왔습니다. 네, 가서 다코야끼 실컷 먹었고요. 스시 막 베어 먹고, 네, 온천에 몸도 담그고, 그 다음에 도쿄 한복판에서 네, 독도는 한국당도 예, 외치고 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도 네, 강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역사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 딱 간단합니다. 6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네, 제가 이거 그냥 쓰는 건데, 그냥 네,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완용 그거를 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약간 이완용 톤으로 나오는데 많은 양해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나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하면은 기억할 게 별로 없어요.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조몬토기를 썼다. 이 조몬토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조몬토기는 토끼래요. 네, 톡인데, 네.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톡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허접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약간 욕인데 이게 존나 못 만들었다 해서 이제 조몬토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간석기를 썼다 이거예요. 네. 간석기를 네, 사용했다. 뭐냐? 간석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갈아 만든 거야. 갈아 만든 배처럼. 자, 이렇게 하시면 일본의 신석기 시대 끝이 납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네. 벌써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상당히 빠르게 일본의 역사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야요이 시대다. 자, 일본의 어떤 그런 동영상 문화를 즐기는 분들은 이거를 보면 어떤 여인네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야동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때는 뭐냐? 중국과 한반도에서 선진 문화를 네, 수용한 시기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서? 네, 중국과 한반도에서. 중국과 한반도에서 선진 문화를 수용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야하, 요호, 히히 해서 야요이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지금 앞에 관객분들이 좀 계신데 웃고 계세요. 어쨌든. 자, 이 당시에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벼농사 지금 뭐 먹어요? 쌀 먹잖아요? 쌀 먹으면 기분 좋죠? 그래서 야하, 요호, 히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뭐냐? 철기랑 하나 뭐냐면은 청동기 요거를 네, 썼다. 글씨가 점점 개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철기랑 청동기 근데 없었는데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야하 요호 히히 해서 야요이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네, 철기 시대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6분의 2,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바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요거 조금 긴데, 자, 요번에는 이제 야마토 정권입니다. 야마토 정권. 자, 스타크래프트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야마토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야마토 정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 일본 최초의, 긴 건 쓰기가 싫어요. 네. 일본 최초의 뭐냐면, 통일국가입니다. 통일국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거. 일본 하면 많이 생산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동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보시면 안 돼요. 아무튼, 야동을 많이 만드는 국가가 막 통일을 했다. 그래서 요게 야마토 정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 또 얘네가 뭘 받아들여. 어디서 받아들이냐면, 이제 삼국. 네, 우리나라 그 삼국 문화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있냐면 네, 종이 글씨가 왜 이래? 계속. 이 글씨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언제 이런 걸 써보겠어요? 네, 종이, 불교, 먹. 종이, 불교, 먹. 이 3가지가 이제 특히 이제 삼국에서 이제 전례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거대한 이제 고분을 만들어요. 고분. 거대한 고분이니까 제가 좀 글씨를 거대하게 썼습니다. 자, 고분인데, 고분이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고인이 되신 분이 잠든 무덤. 예, 요거 고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야마토 정권 때 만들어진 고분이 일본에서 제일 큰 고분이다. 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발달한 문화가 있는데 이제 아스카 문화라는 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스카 문화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야마토 정권에 이름이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참 어렵네요. 그죠? 쇼토쿠 태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일본인 치고는 조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념 있는 이 쇼토쿠 태자가 야, 이 잘 나가는 한반도랑 중국에서 이것저것 좀 배워와 해가지고 자기 이제 부하 그 원숭이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오는 거예요. 특히 이때 일본의 이제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아스카 문화는 이제 불교 문화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건 어떻게 배울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불교 문화 많이 배워 아스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외우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밌는 거 맞죠? 네,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별을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네 번째 다이카 개신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왜냐? 은가노트에 제일 중요하다고 써 있었어요. 네, 다이카 개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다이카 개신 특징 뭐냐? 이때부터 일본이 당나라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좋은 거를 미친 듯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뭐를 받아들였냐면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얘네가 당나라 율령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슴이 율령율령 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율령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내가 왜냐면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웃고 있어요. 어쨌든 당나라 이제 율령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이제 국왕 중심의 이제 율령 국가 체제를 만든다. 이게 다이카 개신입니다. 자, 근데 이게 개신이라는 게 있는데 개신이 뭐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 뭔가 과거에 있던 걸 좀 죽여야 돼. 그래서 과거에 있는 걸 좀 다이다이 시켰다 해가지고 이게 다이카 개신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이카 개신은 뭐다? 당의 율령을 수용해서 국왕 중심의 율령 국가 체제를 확립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데 짧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아마 시험 문제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은가노트에 중요하다고 써 있었어요. 자, 벌써 4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라시대예요. 나라시대가 왜 나라시대냐면 수도를 나라로 옮긴 거예요. 네, 수도를 나라로 화살표가 일로 가야 되는데 네, 수도를 나라로 옮긴 때가 이게 나라시대. 외우기 쉽죠? 나라의 수도를 나라로 옮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시대입니다. 자, 이 당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뭘 지어요? 뭘 지었냐면 이제 헤이조코라는 이제 성을 지어요. 제가 아까 다이카 계신 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지금 당나라 코스프레를 하는데 당나라에 갔더니 장안성인데 보니까 겁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프레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헤이조코라는 이제 성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웠다 보시면 돼요. 이 당시의 특징이 뭐냐? 불교 문화가 또 발달합니다. 근데 불교 문화 발달하는데 당나라 보니까 보기 좋아서 장안성 보니까 기분 좋아서 말을 뭐라 그러는 거야? 네, 헤이조코 성을 지었죠. 불교 문화 발달하니까 또 기분 좋아졌어. 그래서 뭘 짓냐면 뭘 지었죠? 여기 써 있네요. 네, 도다이사를 지었습니다. 도다이사. 뭐야? 이거 생선 이름도 아니고, 네. 도다이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지은 거야. 나라 시대에는 헤이조코 성도 짓고 불교 문화 발달하니까 도다이사 절도 지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라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본이 이때부터 국호랑 이제 천황을 왜 초라고 쓰고 있죠, 제가? 네. 생활화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천황의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 중에 이제 비상이라는 좋은 교과서가 있는데 혹시 비상 교과서를 보시는 분들은 요 국호와 천황을 호칭을 처음 쓴 게 야마토 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본인 교과서가 비상이다 하면은 요 내용 그대로 비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잘 가시고요. 자, 5번째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본 문화 벌써 정리가 다 끝나가는데,
자, 마지막은 해이안 시대입니다. 자, 해이안 시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 조금 긴데,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시고요. 자, 해이안 시대 때 일본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왕권은 내려가요. 귀족권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같이 내려가진 않을 테니까. 귀족권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왕권 내려가고 귀족권 올라가면 나라 개판됩니다. 국가 기강이 해이해져서 해이안 시대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이거 일본 말이니까. 네, 해이안 시대가 이렇게 됐다. 왕권 떨어지고 귀족권 올라가서 나라 개판됐다. 이게 해이안 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까 나라 시대랑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수도를 해이안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이안 시대인데 왜 이거를 천도를 했냐면은 왕권 개판 떨어졌으니까 조금 왕이 자기 좀 잘 해보자 하면서 이제 해이안으로 이제 천도를 네,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사용된 문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 문자입니다. 가나 문자면 되게 쉬운 문자일 것 같은데 무슨 문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나 문자다. 그래서 해이안 시대는 수도를 해이안으로 천도했고 가나 문자를 썼다. 그러니까 수도를 천도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해이안으로 가나? 이러면서 이걸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나 초콜릿 드시면서요. 자, 마지막으로 해이안 시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얘네가 아까 뭘 코스프레 하고 있었죠? 네, 당나라를 겁나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당나라를 코스프레 하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이 당시에 조금 맛이 갔어요. 네, 쪼렙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잘 나가는 스타일리스트 그런 스타일 아이콘의 옷을 입고 싶지. 아니 무슨 찌질이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가 보기에 아 당나라 겁나 쪼렙됐네 하면서 이제 그러면 뭐하러 당나라 따라해 하면서 우리 일본 이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일본 고유의 문화를 조금 살려보자 하면서 나온 게 뭐냐? 국풍 문화. 그래서 해이안 시대 때는 이 국풍 문화가 이제 발달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도 뭐 카메라 앞에 너무 오랜만에 서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한 일본의 역사 잘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아시고 일본의 역사도 제대로 알아서 네, 잘못된 역사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빡공시대의 전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놈들 정신 좀 차리시고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